자외선 차단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보면 박스에 보면 SPF의 수치가 들어있고 PA라고 하는 거에 뭐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런데 SPF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UVB라고 해요. UVB는 어떤 자외선 파장대의 자외선이냐면 280부터 320 나노미터의 파장대고 UVA는 320 나노미터부터 400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얘기해요. 그런데 SPF는 뭐고 PA는 뭘까? SPF는 Sun Protection 팩터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백인 피부, 피츠패트릭 타입 1이나 타입 2의 피부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르지 않은 곳과 바른 곳을 동시에 UVB를 조사해서 최소한의 홍반, 약간의 발적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체크해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에 그 발적이 생기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바른 데는 한참 후에 붉어지고 안 바른 데는 빨리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비율로 인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게 SPF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닥터성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쉽게 설명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SPF 50이라고 할게요. 50이면 50분의 49의 UVB를 반사시킨다. 50분의 1만 흡수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SPF 80이면 어떻게 돼요? 80분의 79는 반사시킨다. 80분의 1은 흡수된다. 그러면 SPF 수치가 높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높으면 UVB의 흡수량은 적어져요. 하지만 대부분 SPF 수치가 높아질 때 유기 독성이 대부분 강해져요. 물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치가 높은 게 피부 독성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SPF 수치가 높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날씨나 그날 자외선 지수의 상태 그런 거에 맞게 SPF 수치를 적당하게 골라서 쓰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PA는 뭐냐면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예요. 즉 UVA를 막는 지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PPD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PPD는 Persistent Pigment Darkening의 약자예요. 이건 뭐냐면 UVA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UVA를 조사를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곳에 피부 색깔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 안 바른 곳에 피부 색깔이 바뀌는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그거의 비율로 수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PA 수치가 뭐 2에서 4면 PA 플러스 1이라고 하자, 4에서 8은 PA 2 플러스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고 하는데 PA 1 플러스는 UVA를 어느 정도 차단하느냐 50에서 60% 정도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고 PA 2 플러스는 60에서 70%, PA 3 플러스는 70에서 80%, PA 4 플러스는 80에서 90% 정도 UVA를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PA 수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 UVA를 차단하는 지수가 올라간다.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얘도 무조건 높은 걸 쓰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맞게 UVA의 그날 강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에서 SPF와 PA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면 SPF, PA를 항상 높은 걸 쓰면 자외선 차단율은 높으니까 좋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높기만 하면 상당수는 어떻다? 피부 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SPF가 뭐라고 했어요? UVB를 차단하는 지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계절에 따른 UVB의 자외선 지수는 달라져요. 특히 겨울 12월부터 3월, 2월 정도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평균적으로 1에서 3밖에 안 돼요. 이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관계없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 UVB를 막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SPF 수치가 거의 10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럴 때 굳이 막 50, 60대는 SPF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봄이 되면 자외선 지수가 4에서 6까지 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여름부터 7부터 뭐 11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4에서 6 정도 됐을 때는 SPF가 30에서 40 정도만 써도 되고 7에서 한 8, 9 정도까지 올라가면 SPF가 50에서 60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자외선 지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외선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외선 지수가 부산, 광주, 충북은 3밖에 안 나와요. 즉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는 그런 자외선 지수라는 거죠. 거기다가 전남이나 제주도를 보면 2로 더 낮아요. 이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더운 시점인데도 자외선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가 4 이상 될 때부터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날씨를 보고 자외선 지수가 좀 낮은 날은 SPF 최대한 낮은 걸 바르는 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UVA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모래사장이나 물가 근처에서 반사되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겨울에는 스키장 같은 데서 되는 반사량이 늘어나게 돼서 UVA는 적당히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활동하는 영역, 활동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그 PA 수치를 결정해서 막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을 때는 최소 PA 2+ 이상, 활동량이 적을 때는 PA 1+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부의 발림성, 피부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닥터성의 피부 증문즉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건 어디로?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